안녕하세요. 기막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보다 덜 먹는데도 내장지방 특히 복부지방이 쌓이죠? 내장지방이 고민이라 좋다는 거 다 해봐도 안 되신 분들께 정말 핵심이 빠져 있었다는 걸, 이것 때문에 내장지방이 쌓인다는 걸 가르쳐드리며 동시에 어떤 걸 드셔야 좋은지 전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몸은 6대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너무 당연한 사실에 내장지방의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다들 근육량이 많아야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된다는 거 아시죠?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당연하다 보니 자꾸 까먹게 되기도 해요. 혹시 인바디 검사, 체성분 검사 해보신 분 계신가요? 내 몸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검사인데요. 체성분 검사 후 분석표를 보면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제지방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체수분과 단백질 양을 합친 게 근육량이에요. 저는 20대 때부터 수분 섭취는 하루 2리터 이상 많이 하는데 체수분량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어요. 수분량이 오르려면 수순한 물을 마셔야 하며 차 종류의 미량이라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면 2배 이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과 단백질이 있어야 수분을 섭취해도 몸 안에 잡아둘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 단백질 양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 물을 마셔도 다 빠져나가서 체수분량도 부족하고 단백질량도 부족하고 하루 3-4시간씩 운동을 해도 근육량이 안 늘어서 고민이었는데 단백질이 없으니 근육량도 늘지 않고 오히려 근손실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육이 있어야 지방 비율이 낮아지는데 근육이 부족하니 지방 비율은 올라가고 나이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 같은 양을 먹으면 계속해서 내장지방은 늘어나고요. 왜 살이 찌는지 아시겠죠? 저 인바디표를 보시면 내장지방이 심각한 상태죠. 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내장지방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이 들수록 같이 높아지실 거예요. 이건 비단 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라 중요하겠죠? 그럼 살이 찌는 이유는 알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냐? 제가 여러분들이랑 3달가량 진행하면서 빠르면 5주 만에 허리 사이즈가 무려 3인치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때 평소엔 자주 먹었지만 먹지 않았던 게 있고 안 먹었었지만 챙겨 먹는 게 있어요. 먹었던 건 바로 단백질 식이섬유 위주의 식사인데요. 먹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에 먹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하면 바로 칼로리는 있는데 영양은 없는 정제탄수화물입니다. 특히 요즘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많은 분들이 정제탄수화물 가공식품을 먹는 비중이 80%가 넘는다고 해요. 특히 라면, 이건 단연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음식으로 꼽히는데요. 요즘 라면 인식이 안 좋다 보니 비타민 첨가라던가 방부제가 없어 좋다던가 등의 마케팅이 난무하는데 절대 좋지 않아요. 이건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면역력이 확 떨어졌을 때 첫 번째로 금하는 음식이 가공류, 특히 라면이고요. 먹었다가 얼굴부터 전신에 두드러기 나고 가려워 일주일가량 고통스러웠어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왜 먹었냐고 혼났고요. 이런 음식 정크푸드 특히 라면을 직관적으로 말하면 건강관리사들 사이에선 쓰레기 음식이라고까지 말해요. 이런 음식들에게선 좋은 에너지가 없어요.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요즘 감기 걸리면 한 달 간다는 이유도 바로 이 영향이 커요. 평소 내 몸에 산성화시키는 죽음 음식을 넣었으니 몸이 건강할 수가 없죠. 아까 정크푸드, 가공식품, 정제탄수화물을 먹는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했으니 반대로 이것들을 20% 이하로 떨어뜨리면 건강해질 수 있겠네요.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으려면 쉽게 자연 상태의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중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사과, 양배추, 계란고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존재하는데요. 백색 지방은 사용되고 남은 칼로리를 몸속에 저장해요. 반면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연소시켜 체중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갈색 지방이 줄어들면서 비만이 되기 쉬운데요. 사과는 폴리페놀, 커세틴, 카테킨 등의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분들은 대사 활성을 촉진하고 체중 감량을 돕는 등 갈색 지방의 활성화와 관련된 일부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과는 껍질에 영양분이 많은데요. 내장지방을 뺄 목적일 때도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이 좋아요. 사과 속의 우르솔자로 인해 갈색 지방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섣부른 말이에요. 우르솔자는 사과 열매 안에 위치한 작은 구조물이며
갈색 지방은 인간과 동물 체내에 존재하는 지방 조직으로 서로 다른 구조물이며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사과 이외에도 갈색 지방 생성과 관련해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음식은 고기와 생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브로콜리, 고구마, 녹차 등이 있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배추도 내장 지방을 없앨 때 즐겨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요. 양배추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 케메르포레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양배추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촉진하여 체내의 쓰레기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대사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세포의 생성과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근육을 만들 원료인 단백질이 있어야겠죠? 계란과 고기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 계란에는 약 11g의 단백질, 고기 100g에는 약 21에서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5주간 아침 저녁으로 정제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식이섬유, 단백질을 챙겨 먹고 점심에는 일반식을 한 결과 허리둘레가 7-8cm가량 감량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데요. 평소 정제탄수화물, 빵, 떡, 국수, 면 등을 즐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최대한 절제하고 아침 저녁 식이섬유 단백질을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쌀이 탄수화물 중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도 포함되고 영양가가 높긴 하지만 삼시세끼 밥을 먹는 습관으로 인해 나이가 들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높아진다고 여러 의사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장 지방 제거를 위해 오늘부터 정제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사과는 껍질째, 식이섬유는 많이, 단백질도 10kg에 1g씩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모두 건강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